갑자기 우리 공수가 너무 잘해. 너 바람났냐? 요즘 너의 걸음걸이를 보면 굉장히 산티난 거들먹거리는 게 있어. 바람난 놈들이 되게 그래? 네, 코믹하게 불륜을 다룬 영화 바람 보고 오셨습니다. 영화로 보면 재미있을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.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인데요.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자료 청구입니다. 하지만 그마저도 증거를 직접 찾아야 하고 심지어 기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. 심리적 충격도 굉장히 큰데 이 모든 과정을 차분히 진행하기란 참 쉽지 않죠. 또 위자료 액수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.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선 위자료의 세계를 짚어보겠습니다. 네, 10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. 남편이 한눈을 팔기 시작했다고요? 네, 이 부부는요, 2001년 12월 4일 날 혼인신고를 하면서요, 스라의 자녀 두 명을 두면서 알콩달콩 살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2014년에 이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였는데요. 그리고 나서 심지어 4년 뒤에는요, 2018년 5월이죠. 그때부터는 이 여성과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같이 아예 살기도 합니다. 그래요. 남편의 외도가 무려 4년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.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 몰래 내연녀와 함께 식당까지 운영하는 건데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내연녀가 진짜 부인인 줄 알았겠어요. 일단은 이 남성이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따로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원룸에 이 그 상간녀가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식당에서 둘이서 같이 운영을 했다면 일견 누가 볼 때는 전부 다 부부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네. 예. 그런데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외도를 감쪽같이 몰랐다면서요. 네,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혀 아내는 몰랐습니다. 그냥 왜 이렇게 자주 싸우지? 그냥 이 정도의 생각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남편이 자주 외출, 또 자주 집을 나갔는데도 별로 크게 이 외도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급기야 이혼을 하자고 요구합니다. 합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아내에게 내민 건데요. 아내는 워낙 많이 싸우고 지친 터라 사인을 해줍니다. 네.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외도 사실은 모른 채 그래 이혼해줄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얼마나 달가웠겠습니까. 하지만 결국 꼬리를 잡히고 말죠. 네, 꼬리가 길면 진짜 밟히죠. 아마 그리고 또 협의 이혼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나태해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남편의 원룸에 들던 상간녀를 발견하게 된 건데요. 10월 14일 날에는 밤 11시경부터 새벽 2시까지 원룸에 머물다가 함께 나간 것까지 포착이 됐습니다. 아마 이건 CCTV 확인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주변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. 아, 내가 그걸 목격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그 부인의 확신은 깊어져 가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실제 목격도 하게 됩니다. 아, 부인이 직접 목격도 하는군요. 그러니까 남편의 단순 변심인 줄 알고 협의 이혼 의지를 굳혔지만 남편이 이미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. 그렇다면 협의 이혼으로 해서는 안 되겠는데요. 네, 아내분께서도 이제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나서는 원래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 외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종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니 아내분 입장에서도 그냥 이제 이혼을 해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철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네. 근데 사실 협의 이혼을 했다고 해서 간통을 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. 협의 이혼은 남편이 아닌 남편의 외도 상대인 여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죠.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상간자라고 하는데요. 네. 남편과 상간한 여성이니까 상간자 여성을 상대로 이를테면 이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죠.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이 상간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줄 수 없다. 왜 줄 수 없냐면 이미 이 두 사람은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. 아내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는 이 남성하고 만났고 특히나 이 남성 같은 경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남성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을 한다고 하면서 재산 분할금 1억 6천만 원까지도 포기를 하고
아내는 또 위자료라든지 양육비 이런 거 다 포기한다고 그래서 이게 협의가 됐다. 그런 상태에서 정리되고 내가 이 남편하고 만난 건데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그 청구 소송의 그 대상자가 될 수가 없다.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남편의 상간녀는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잡아뗀 겁니다.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? 일단은 지금 사실 이제 피고 상간녀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게 있어서 부부의 혼인 관계에 있어 뭐 파탄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아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을 하긴 했습니다.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까 남편과 아내분 사이의 소송 중에 이제 뭐 재산 분할해서 5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양육권과 친권을 아내가 받되 나머지 위자료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소송 중에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에 아내가 이제 상간녀에게 손해를 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게 과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. 근데 대법원 이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그런 위자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상간녀가 이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게 됐는데 이 사건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 관계가 중요한데 이 상간녀 소송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남편과 그 상간녀가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. 같이 이제 공동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 남편이 이 아내분에게 있어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음에도 이거 어떻게 보면 채무를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변제를 하는 그런 면제를 해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채무 면제를 해주겠다는 그런 각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그 아내와 상간녀 사이의 소송에서는 미치지가 않습니다. 그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내분 입장에서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손 치더라도 남편과의 그런 협의가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위자료 청구가 인용이 될 수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가 2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. 네. 내용이 약간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편의 위자료와 상간녀의 위자료는 별개라는 뜻이죠. 예, 맞습니다. 이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게 이제 뭐 남편분과 상간녀가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남편이 변제를 했어요. 만약에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변제를 했다. 이거는 이제 효력이 미쳐요. 그러면은 이 상간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만 변제를 하면 되는 결과가 되는데 만약에 5천만 원 책임 중에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뭐 변제를 할 필요가 없어. 이렇게 이제 면제를 해줬을 때 그 의미는 이 상간녀에게 미치지 않거든요. 그럼 상간녀는 뭐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변제를 하지 말라고 이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을 전부 다 변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발생을 따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법원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, 상간녀가 지급할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을 한 건데 2천만 원이면 많은 편입니까? 어떻습니까? 통상 위자료 소송에서요. 일단 이 위자료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의 법관념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부분인데요. 네. 간통죄가 폐지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 민사상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사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그게 지금 반영이 많이 되지는 않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 이런 간통행위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, 부정행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통상적인 위자료액수는 요새 추세로는 한 1,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이제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게 정말 간통에 이를 정도로 직접적인 증거가 만약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라고 하게 된다면 약 3천만 원에서 이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까지 이르기는 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수준에 그치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1,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상간녀 소송에 있어서 이제 완전히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를 반영을 해서 위자료 액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맞습니다. 네. 아주 많아야 5천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시죠. 네. 사실 상처를 입은 배우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. 이번에는요, 간통에 대한 심증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 팀장, 일단 이 사건은 낯선 여성이 남편의 사진을 아내에게 보냈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남편이 자주 가출하고 또 자주 싸웠는데 도대체 영문을 몰랐던 거예요. 근데 남편의 가출이 잦아지던 그 무렵 어떤 낯선 여성이 이 여자에게 그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냅니다. 바로 남편과 같이 남편을 찍은 사진이고요. 그러면서 이게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. 이 아내로선 놀랄 수밖에 없죠.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. 그때 남편에게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라는 각서까지 받아냅니다.
아유, 낯선 여성에게 내 남편의 사진을 받는다.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 것 같아요. 저는 그 네. 사진을 받는 순간 놀라기도 했지만 과연 이 여성이 나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? 그러네요.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. 남편은 알려주지 않았을 거고 그럼 남편의 핸드폰을 이 사람은 열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이 아내분한테는 더 화가 났을 텐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계속 다시 만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서라든지 더 확인이 없이 각서만을 썼을 때 더 불안감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내분은 정말 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. 네. 결국 아내가 남편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죠. 맞습니다. 이 아내 같은 경우는 그 상간녀를 대상으로 해서 역시 이제 가장 파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정신적인 그 위자료죠. 그거를 청구를 했습니다. 예.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이 나왔습니까? 일단은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랐습니다. 1심에서는 이 청구를 했을 때 사실상 이제 증거가 없다고 봐서 이제 청구를 기각을 했었고요. 이제 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내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. 그 재판부의 판결 취지가 중요한데요. 재판부는 일단은 그 여성과 남편이 간통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당시에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했고 그리고 아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전송을 했던 점을 보면 이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간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침해를 했거나 아니면 그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면서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. 700만 원이요. 액수는 적지만 결국에 상간녀가 보낸 문자가 자신의 발목을 잡은 거네요. 네, 하나의 참고자로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만약에 정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보통 휴대전화 때문에 많이 좀 눈치를 채시더라고요. 휴대전화에서 외도 흔적을 발견했을 경우에 증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. 어떤 방법이 좀 가장 증거 확보에 효과적이에요? 일단은 그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눈으로 이제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봤자 증거가 없이는 사실 재판에서 이제 그걸 받아주지 않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혹시나 이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게 발견되면 사실상 이제 캡처를 해서 이제 자기 휴대폰을 이제 보내놓고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데, 근데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삭제를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그거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그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이렇게 촬영을 하란 말씀이시죠?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혹시 텍스트를 요즘에는 메신저 보면 내보내기 기능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그 대화를 하나의 그 한글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던데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? 사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네. 일단은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사실상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휴대폰 자체가 이제 잠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거든요.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둘이서 대화를 했다라는 게 정말 증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런 내용이 제출이 되게 된다면 민사상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명백하게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저희가 살펴본 두 건의 사건은 모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였습니다. 그런데 만약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져서 네. 그 다음에 배우자가 외도하는 경우는 좀 어떤가요?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어느 일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양 당사자가 다 책임이 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. 이제 그런 경우라면 대체로 장기간 이제 이 별거 생활에 들어간다거나 불화가 지속돼 가지고 정상적인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 않겠죠. 네. 이런 경우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이 부부라고 가정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. 네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상 무늬만 부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경우에 그 어느 일방의 상간자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게 추세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사유가 돼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제 외도라는 게 지금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넓게 보고 있어요. 그냥 네. 간통행위만 외도로 보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뭔가 이제
그 서로 뭐 연인 관계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문자 메시지 등이 발견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이제 부정행위로 보고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도에 직접적인 이르지는 않더라도 그에 유사한 그런 내용만 나와 있으면 어쨌든 그 책임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증거도 그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피해 배우자가요. 네, 맞습니다. 원고사에서는 무조건 원고에게 입증 원고가.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증거를 이제 최대한 수집을 해서 제출을 해야만 재판부가 판단을 해 주는 거고 네. 증거를 수집을 못해서 제출을 못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증거가 이제 불충분하다고 봐서 청구를 기각당하게 됩니다. 네, 방금 시청자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대신 좀 질문을 지금 좀 해보겠습니다. 남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이제 알게 돼서 들어가는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확보한 증거도 좀 인정을 해줍니까? 근데 그 증거를 확보를 네. 했을 때 이게 사실 소송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증거 가치도 중요하거든요. 증거를 네.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여부도 사실 재판부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할 거고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 측에서 이 증거는 불법적인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배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좀 뭐 휴대폰이 이제 오픈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제 확인을 했던 증거이기 때문에 뭐 제출을 했다 이렇게 해서 좀 즉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제출한 증거라는 걸 좀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된 뭐 정보였고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좀 재판부에 소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니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가 걸려서 락이 돼 있는 잠겨 있는 거를 억지로 열고 들어가면 그 형사처벌 받습니다. 그리고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죠. 그거로 인해서 그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이 증거로서 형사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죠. 근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민사에서는 폭넓게 인정하는 걸로. 네, 네, 맞습니다. 웬만해서는 인정을 네. 해준다는 말씀이시죠. 물론 불법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인정해준다. 네, 이렇게 좀 맞습니다.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시청자 질문 오늘도 굉장히 많은데요. 60초 후에 시청자 질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